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신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환입니다. 이번 시간 이제 수액치료 6개 강의 이제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시간 입원 환자 수액치료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원하게 되시는 분들,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중환자실로 바로 입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병실로 입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은 기본 오더를 낼 적에 이제 뭐 식이 오더라든지 뭐 수액 오더를 기본적으로 이제 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원칙에 맞지 않게 이제 수액을 쓰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수액 치료의 기본적인 원리라든지 주의 사항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적절한 수액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수액에 따라 수액의 종류에 따라서 수액을 투여한 이후에 체내에 어떻게 분포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지 정확한 수액을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체내 수분량은 잘 아시다시피 남자는 전체 체중의 한 60%, 여자는 체중의 한 50%가 수분량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노인에서는 상대적으로 수분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성에서는 한 50%, 여성에서 한 0.45% 정도 수분량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체내 수분은 세포 내액 공간과 그 다음에 세포 외액 공간으로 또 나뉘게 되고, 세포 내액이 이제 수분 양의 3분의 2, 세포 외액이 그 체내 수분 양의 3분의 1 정도를 구성하고 있고요. 세포 내액 말고 세포 외액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혈관 내액과 간질 내액이 되겠는데, 세포 외액 중에서 4분의 1, 25% 중은 25%는 혈관 내에 존재하게 되겠고, 나머지 75%, 4분의 3 정도는 혈관 밖에 있는 이제 조직, 간질에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관 내액은 전체 수분량,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중의 한 뭐 60 내지는 50%가 수분량이라 그랬는데, 혈관 안에 존재하는 혈장량, 혈관 내액은 실제로는 전체 수분량의 한 12분의 1 정도, 8.3%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60kg인 남성분들에서 뭐 이제 체중 대비하게 되면은 전체 수분량은 60 곱하기 뭐 0.6 정도면 뭐 36리터가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인트라베스큘러 혈관 내에 존재하는 혈장량은 12분의 1 해서 3리터 정도밖에 되지가 않다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시고,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 혈액량은 성인에 있어서 한 뭐 60 내지 70kg인 성인에 있어서 전체 혈액량은 한 5리터 정도고, 그 중에서 혈장량, 혈구양을 제외한 혈장량은 한 3리터 정도가 된다라는 것들, 이러한 정도의 어떤 혈액과 혈장이 혈관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체내의 어떤 우리 스페이스에 따른 공간의 구성들을 한번 모식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 전체 박스가 이제 인체를 나타내는, 인체의 어떤 체중 전체 아니 볼륨을 나타낸다 생각하시게 되겠고, 실제로 이제 전체 체중에서 한 50 내지 60%가 이제 수분량이 되겠습니다. 체내의 수분량이 되겠고, 우리가 세포 내 실질적으로는 뭐 생각에 따라서는 혈관 안에 있는 수분량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조직 세포 안에 존재하는 수분량이 이렇게 이제 전체에서 이제 3분의 2 정도 세포 내액을 차지하게 되겠고, 3분의 1 정도가 세포 외액 공간에 존재하게 되겠고, 이런 세포 외액에 존재하는 우리가 이제 혈장량, 그 수분량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혈관 내에 4분의 1, 그 다음에 간질액의 4분의 3이 존재하면서 혈관 내에 간질액, 세포 내액의 순서대로 1대 3대 8의 비율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혈관 내에는 만일 70kg 남성이라고 한다면 수분량은 70 곱하기 60%에서 6, 7, 42, 42리터가 되는데, 실제로 혈관 내액의 혈장량은 3.5리터밖에 되지가 않고, 간질액에 그거의 한 3배 정도가 간질액에 존재하게 되겠고, 기타 나머지 수분들은 세포 내 공간에 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수액제의 종류에 따라서 실제로 분포하는 공간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뭐 흔히 전혈이라든지 알부민과 같은 콜로이드 수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콜로이드가 혈관 안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투여한 어떤 수액량들이 혈액이라든지 콜로이드 수액량이 100% 혈관 내 공간에만 잔류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 혈관 내의 어떤 볼륨을 우리가 이제 리플레이스 하게 되게 됐습니다. 등장 식염수 등의 어떤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성분이 이제 소듐과 같은 염분류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염분들이 실제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가 인트라베스큘러 혈관 내과 간질액에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겠고, 그것들이 이제 세포 내로 이동하려면은 트랜스포터를 갖다 통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이 자유롭지가 못해서 우리가 크리스탈로이드 전해질 수액을 넣게 되면은 혈관 내과 간질액에 분포하게 되겠고, 일단은 세포 내 공간으로는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해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을 투여하게 되게 되면은 실제로 혈관 내에 잔류하는 것은 4분의 1 정도, 25%만 존재하게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간질액으로 이제 퍼지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포도당액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워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분을 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게 되겠고, 수분 자체는 혈관 내, 그 다음에 간질, 그 다음 세포 내액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워터가 존재하는 전체 체액 구간에 골고루 분포하게 되겠고, 실제로 이제 포도당 수액을 주었을 적에는 혈관 내에는 투여한 볼륨의 12분의 1, 약 8%만 혈관 내에 잔류하기 때문에 만일 혈관 내에 어떤 볼륨을 리플레이스할 목적으로 포도당 수액을 주게 된다면은 준 투여 볼륨의 8% 정도만 저희가 이제 혈관 내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대한 효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모식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혈이라든지 알부민과 같은 콜로이드 수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혈액을 주게 되면 혈액 내 공간에서만 존재할 수 있겠고, 알부민도 콜로이드는 간질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혈관 내 안에만 분포를 하게 돼서 실제로 이제 혈관 내 공간 70kg 남성에서 혈관 내 공간의 플라즈마 볼륨은 한 3.5리터 정도라고 했는데, RBC라든지 알부민 같은 콜로이드를 주게 되면은 이러한 혈관 내 공간에서 이렇게 준 부피만큼을 갖다 100% 저희가 보충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셀라인은 이제 전체 이제 3.5리터의 높이가 이제 높이를 비율해서 지금 모식도를 그려 보았는데요. 1리터를 주게 된다면은 실제로 혈관 내에 우리가 수액을 준다 하더라도 혈관 내과 간질액에 균형적으로 분포를 하게 되므로 공간이 1대 3의 비율로 이제 퍼지게 되면은 실제로 혈관 안에 포함되는 남아있는 볼륨 자체는 투여한 볼륨의 약 4분의 1, 25%만 혈관 내액을 보충하게 되겠고, 나머지는 간질액에다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리터의 어떤 우리가 이제 인트라베스큘러 볼륨을 투여를 한다면은 그것보다 훨씬 서너 배 이상의 저희가 수액을 주어야지만은 세포 내 공간을 우리가 리플레이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도당 수액을 준다면 포도당 수액은 워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워터는 혈관 내 공간, 그다음 간질의 공간, 그다음 세포 내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해서 전체 공간에 이렇게 균형적으로 퍼지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혈관 내 볼륨을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것은 전체 투여한 볼륨의 12분의 1, 약 8%만 존재하게 돼서 우리가 인트라베스큘러 볼륨을 보충할 목적으로 포도당 수액을 주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을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리터의 어떤 혈관 내 혈장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필요한 수액은 교질 콜로이드 수액을 준다면 1리터, 등장식염수를 준다면 그거보다 서너 배, 4배 정도의 4리터 정도를 줘야 되고, 포도당 수액을 준다게 되면 11리터를 투여하기 때문에 포도당 수액을 주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고, 실제로 이제 볼륨을 리플레이스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는 콜로이드 수액을 주면 좋겠지만은 값이 비싸고 연구를 진행해봤더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어서 좋지가 못하다는 게 최근에 어떤 컨센서스가 되겠고, 포도당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분의 1 이하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트라베스큘러 볼륨을 리플레이스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이 필요해서 우리가 적합하지 못하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혈액의 손실이나 우리 플라즈마 볼륨, 인트라베스큘러 볼륨이 부족한 체액 부족 상태가 있을 적에는 전해질 수액, 등장식염수나 기타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이 가장 합리적인 수액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액요법을 저희가 고려를 할 적에 목적에 따라서 정확한 수액의 어떤 종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태로 우리가 이제 혈관 내 체액량이 부족한 볼륨 디플리션 상태에서 볼륨을 리플레이스할 목적으로 수액을 선택한다고 한다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장식염수 혹은 기타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소변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조영제라든지 뭐 신독성 약물 독성들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충분한 요량을 유지할 목적으로도 이런 방금 말씀드린 증장 식염수 내지는 크리스탈로이드, 기타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을 줄 수 있겠고, 보통 이렇게 볼륨 디플리션 저희가 호발하는 임상적인 상황들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뭐 폐혈증, sepsis가 있다든지, 뭐 번샥이 있다든지, 뭐 수술 중에 이제 체액량이 로스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 체액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식염수 내지는 기타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겠고, 랍도마일러시스 같은 어떤 체내 독성 물질이 많아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요량을 유지할 목적들, 그다음에 레디오 컨트라스트에 의한 어떤 신독성을 예방할 목적으로도 저희가 수액을 선택한다면은 보통 식염수 내지는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들을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액을 저희가 치료를 할 적에 다른 목적으로 두 번째 이유로 보통 체내 여러 가지 뭐 수분이라든지 그다음 전해질이 결핍이 되어 있는 경우 환자가 드실 수 있는 상태라면은 뭐 경구식기 섭취를 통해서 보충할 수 있겠지만은 충분한 양의 어떤 경구 섭취가 어려운 상태가 중환자라든지 입원 환자에서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액을 통해서 필요한 수분이라든지 전해질, 알칼리 등을 공급해서 수분 보충, 전해질 보충, 알칼리 보충 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분 보충은 포도당 수액을 주게 되면은 체내 공간, 체내 어떤 워터 스페이스에 균형적으로 이제 포도당 수액의 워터가 이제 분포할 수 있기 때문에 포도당 수액을 일반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겠고요. 전해질이랑 알칼리가 부족한 경우라면은 뭐 포도당 수액 내지는 기타 뭐 식염수 수액에다가 저희가 부족한 성분들 뭐 포타슘이라든지 뭐 바이카보네이트 같은 걸 추가를 해서 보충할 수 있겠습니다. 심하게 뭐 디하이드레이션,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물을 수분 섭취가 어려워서 디하이드레이션 있는 경우라든지 하이포칼레미가 있다든지 대사성 산증을 알칼리를 보충해야 될 경우들가 있게 된다면은 저희가 이제 수액에다가 부족한 성분들을 보충을 하여서 체내 투여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어떤 볼륨 디플리션이라든지 부족한 성분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충분한 경구 섭취를 못하는 경우 입원 환자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금식을 한다든지 뭐 환자가 수술 직후라든지 해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경구 섭취를 대체하기 위해서 실제로 뭐 워터라든지 데일리 매일 저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소듐, 포타슘, 기타 전해질 등을 수액요법을 통해서 보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액요법을 할 적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혈장량, 인트라베스큘라 볼륨을 보충하기 위해서 수액을 투여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데일리 매일 필요로 하는 수분이라든지 전해질을 우리가 이제 메인테인하기 위해서 쓰는 목적인 건지를 철저하게 잘 구분을 해서 수액요법을 하셔야지 거기에 필요에 따른 정확한 수액을 저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회생수액, 볼륨 리플리션을 위해서 회생수액을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 치료의 목적은 인트라베스큘라 보충을 유지해서 뭐 저희가 이제 활력 징후, 저희가 이제 혈압 같은 것들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액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혈장량과 비슷하게 혈장량을 저희가 보충할 수 있는 혈관 내액량을 보충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이라든지 콜로이드 솔루션을 둘 다 선택할 수 있는데 말씀드리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최근에는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이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0.9% 솔트 노멀 셀라인이 되겠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밸런스드 크리스탈 솔루션들도 저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멀 셀라인에 이제 소듐만 들어있는 NaCl이 0.9%가 들어있는 거고, 근데 이제 NaCl 이 노멀 셀라인에 들어있는 소듐과 클로라이드 성분이 이제 체내의 어떤 소듐 클로라이드 성분과는 조금 다르고, 소듐과 클로라이드가 우리가 혈장에 있는 성분보다는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해질 수액을 구성한 것이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고전적으로 이제 링거 솔루션은 이 식염수에다가 NaCl만 있는 수액에다가
부족한 포타슘과 칼슘을 추가한 어떤 수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링거 솔루션과 같은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에다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애시드 베이스 산 염기장에서 이제 애시도시스가 생길 수 수액 실효로 인한 어떤 산증을 교정하기 위해서 버퍼 솔루션으로서 락테이트를 추가한 것이 이제 링거스 락테이트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NaCl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타슘이라든가 칼슘이 있는 거에다가 보통 락테이로 유산염으로 구성된 알칼리가 28mmol 정도가 추가된 것이 링거스 락테이트 솔루션이 되겠고, 링거스 락테이트 솔루션 중에 이제 하나의 종류로서 이 하트만 수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트만 수액과 링거스 락테이트 솔루션이 주성이 조금 농도가 좀 다르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에서 락테이트 베이스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이고, 기본적으로 포타슘, 그다음 칼슘에다가 우리가 이제 애시드 버퍼 솔루션으로서 락테이트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 이제 이런 링거 솔루션이라든지 링거스 락테이트, 하트만 액들이 많이 이제 이용됐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더 오스몰레리티가 실제로 혈장량에 조금 더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 새로운 종류의 어떤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이라고 해서 플라즈마 솔루션 같은 것들이 개발이 돼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듐 양도 정도 피졸로 140 정도에 맞춰져 있고, 포타슘 뭐 이런 것들도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 칼슘 대신에 마그네슘이 구성되어 있으면서 락테이트 대신에 이제 아세테이트 버퍼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밸런스드 크리스탈라이즈 솔루션으로서 저희가 임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콜로이드 솔루션은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트라베스큘러 볼륨 안에만 존재하게 돼서 우리가 혈장량, 우리가 블러드 로스, 심한 출혈이 있는 경우라든지 뭐 혈장량의 소실이 많은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뭐 septic 샥이라든지 수술 중에 있는 샥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인트라베스큘러 볼륨을 리플레이스하기 위해서 많이 썼었는데, 상당히 비싸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우리가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을 위해서 많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사용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도 최근까지도 많이 썼듯이 이제 세미 신세틱 하이드로에틸 스타치젠, HS 성분, 뭐 볼루벤 같은 상품명으로 있는 우리 콜로이드 솔루션들을 인트라베스큘러 볼륨 리서시테이션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인트라베스큘러 볼륨 리플레이스가 목적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분이라든지 필요한 뭐 열량, 최소한의 어떤 포도당이라든지, 그다음 전해질을 우리가 못 먹는 환자에서 저희가 유지할 목적으로 쓰는 것이 유지수행요법이 되겠고, 유지수행요법을 계획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분의 공급은 포도당 수액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포도당 수액을 투여했을 적에 이제 워터가 이제 체내 워터 스페이스 전체에 골고루 퍼진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 포도당을 베이스로 사용하게 되겠고, 포도당 수액을 갖다 너무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포도당 외에 수분 손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른 속도로 주입하는 것들을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지 수액 요법을 할 적에 그럼 하루에 1리터를 줘야 될지 2리터를 줘야 될지 3리터를 줘야 될지가 이제 고민스러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메인터넌스 플루이드를 줄 적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 대사에 필요한 양, 그다음 인센서블 워터 로스, 그다음에 하루 중 배설되는 요량,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것들을 고려를 해서 전체적인 볼륨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센서블 워터 로스는 하루에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600에서 70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 이렇게 보게 되면 피부를 통한 발한이라든지, 그다음 호흡을 통한 제거라든지, 뭐 대변을 통한 제거들을 모두 포함해서 하루에 한 600에서 700 정도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열이 난다고 한다면 실제로 양에서 조금 더 일부 1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량 자체는 우리가 뭐 음식물 섭취라든지 뭐 수분 섭취량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요의 농축량에 따라서 요량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식이 섭취에 따른 어떤 우리가 이제 소변을 통해서 배설해야 될 요 삼투질은 보통 하루에 한 600에서 700ml 오스몰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 요 삼투질 농도가 이제 보통은 뭐 350에서 700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요 농축능이 잘 유지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요 삼투질 농도를 700mg 오스몰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면은 요량 자체는 한 1리터 정도만 되는 거고, 실제로 요 삼투질 농도가 350 정도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배설해야 될 삼투질 농도의 양이 한 7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2리터 정도의 소변을 갖다 보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환자분들이 뭐 나소게리스 L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배액이 있다든지 뭐 구토가 있다든지 뭐 발한이 심하게 열이 난다든지 설사 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메인터넌스 플루이드 양들을 저희 늘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일일 최소량 기본 우리가 이제 메인터넌스 플루이드 양은 kg당 보통 한 30ml 정도를 곱하게 되겠고, 체온이 증가할 경우에는 인센서브 워터 로스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10 내지 15%의 수분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식이 섭취를 할 적에 섭취하는 소듐 양이 이제 하루에 뭐 솔트 한 5g 내지 10g, 뭐 6g 내지 7g 정도 평균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을 수액 공급을 할 적에 실제로 필요한 하루 솔트 양도 5에서 10g을 저희가 추정하게 되면은 85에서 170mm몰 정도가 되겠고, 포타슘 같은 경우에는 한 40에서 80mm몰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환자가 금식 상태라고 한다면은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체단백 분해가 일어날 수 있고, 뇌에 에너지 공급을, 뇌는 사실 포도당을 에너지로 대사를 쓰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뇌의 정상적인 활동과 체단백 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포도당 한 100에서 150g 정도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일 100에서 150 정도의 포도당을 이제 저희가 수액요법을 통해서 줘야지만은 체단백 소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이제 금식하시는 분들이 뭐 하루 이틀 이상 금식이 지속될 수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저희가 이런 그런 어떤 체단백 소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도당 수액을 적당량을 저희가 주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타 금식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에는 다른 미량 원소, 마그네슘들도 저희가 보충을 해야 되겠고, 단백 보충들도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발열이나 배액이 없는 안정된 환자에서, 성인 환자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일일 하루 수액 처방을 한다고 한다면 보통 뭐 60K 정도 저희가 이제 성인 환자를 뭐 체중을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수분 자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K당 30ml, 60을 곱하면 1800 내지 한 2000ml 정도 되니까는 보통 포도당 수액이 이제 1리터짜리가 있기 때문에 5% 포도당 수액을 하루에 한 2개 정도 주게 되면은 필요한 2000ml 정도의 수분을 공급할 수가 있겠고, 말씀드린 듯이 포도당 수액을 5% 포도당 수액을 이렇게 2개를 정도 준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5% 포도당 하나에 이제 저희가 50mg 정도, 50g 정도의 포도당이 있기 때문에 100g 정도의 포도당도 저희가 보충을 할 수 있게 되겠고, 소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5 내지 10g 정도의 솔트를 보충하게 돼서 소듐이 85에서 75 정도라고 170 정도 미리 오스몰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략 저희가 154 정도의 어떤 소듐을 준다면은 하루 저희가 포도당 수액을 2개를 주니까 절반씩 나눠 가지고 77을 하나에 1리터에다 주게 된다면은 하루에 필요한 솔트 염분의 어떤 저희가 리퀘어먼트를 충족할 수 있겠고, 포타슘도 하루에 40 내지 80 정도의 미리몰 정도의 요구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포도당 수액 1리터에 한 20 내지 40 정도를 저희가 추가를 해주게 된다면 보통 이제 포타슘 1앰플, KCl 1앰플이 한 40 미리몰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반 앰플 내지는 한 앰플을 섞어서 준다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하루에 이렇게 구성해서 하루에 2백 정도를 줘서 2리터를 주게 된다면은 하루에 필요한 수분량, 그다음 염분량, 그다음 포타슘량 등을 저희가 보충할 수 있게 됩니다.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저희가 실제로 수액을 NaCl이랑 KCl을 포도당 수액에서 섞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주는 것이 메인터넌스 플루이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배합이라 그래서 보통은 포도당 NK2 솔루션 레디메이드 된 수액이 이렇게 구성된 제품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상황에 맞춰서 믹스를 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성품을 갖다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다양한 수액의 종류별로 각각의 특성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도당 수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당 수액은 부족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쓰는 수액이 되겠고, 보통 5% 포도당 수액의 어떤 삼투질 농도는 체내 보통 삼투질 농도는 뭐 290에서 한 300ml 오스몰 정도가 되는데, 약간 250 정도로 조금 낮은
오스모를 보이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이 포도당 수액에 들어있는 50g 정도의 포도당이 실질적으로 체내에서 대사가 돼서 또 워터가 생성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1리터의 포도당 수액을 주게 되면 실제로 한 1030ml 정도 밀리리터의 수분을 공급하는 효과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당 수액은 워터를 공급할 목적도 있지만은 우리가 금식 환자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어떤 칼로리를 공급할 목적도 가지고 있어서 포도당 보통 아까 전에 최소한 1일당 100에서 100g 정도의 포도당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1g 포도당은 이제 4kcal를 열량을 나타내게 되겠고 5% 포도당 하나를 주게 되면 50g의 포도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리터 포도당 수액 하나는 200kcal가 되겠고 이것은 이제 보통 이제 햇반 작은 것들이 한 200g 정도 되겠고 일반 햇반 자체가 200g 정도가 되겠고 이것이 밥 한 공기 한 300kcal가 되기 때문에 포도당 수액 하나를 주게 되면은 밥 한 3분의 2 정도 공기를 먹는 효과를 갖다 가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당 수액을 저희가 5% 포도당 수액을 하루에 한 2개 정도 저희가 리플레이스먼트를 한다고 한다면은 햇반 작은 공기로 한 2공기 정도 먹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포도당 수액은 워터를 리플레이스하게 부족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입원 환자에서 보게 되면은 실제로 수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져서 입원 치료 중에 이제 염분 농도가 올라가는 헤마토크리트이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이 수분 결핍의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지만 염분 농도가 이제 정상 소듐 농도가 140mg에서 150, 155 정도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수분이 부족한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레퍼런스 140에다가 지금 현재 소듐 농도를 곱해가지고 반영을 해가지고 부족한 수분량을 갖다 보충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경우에도 보통 5% 포도당 수액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시름 농도가 150 정도를 나타내는 한 70kg의 남성분이라고 한다면은 계산을 해보게 약 한 3리터의 워터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족한 수분량을 포도당 수액으로 보충하는 것을 저희가 임상적으로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IV로 투여를 하게 되는데 포도당 수액의 pH가 좀 낮기 때문에 장기간 투여하게 되면은 플레바이티스 같은 게 있어서 IV 사이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거고 포도당 수액을 너무 빠른 속도로 주게 된다면 삼투이뇨, 글루코스에 한 삼투이뇨가 이래서 워터로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른 속도는 피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고농도 포도당 수액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장기간 금식을 한다든지 하는 영양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서 TPM 베이스의 이제 고농도 포도당 수액을 갖다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정맥염이라든지 혈전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크리스탈로 솔루션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식염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리식염수는 0.5% NaCl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은 154mm몰의 소듐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피지올로직한 소듐 농도 140보다 높다. 그다음 클로라이드도 150ml 오스몰이 있기 때문에 소듐과 클로라이드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혈장 소듐 농도를 갖다 저희가 반영하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높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클로라이드 농도가 혈장 농도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셀라인을 너무 과도하게 투여하게 된다면 고클로라이드 혈증성 대사성 산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이제 클로라이드의 농도 증가에 의한 여러 가지 임상적 예후 악화들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클로라이드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신장 혈관들이 수축하면서 신장 혈류가 감소하고 급성신 손상의 위험의 발생이 올라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노멀 셀레는 소듐과 NaCl 말고는 다른 전해질 성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포타슘이라든지 칼슘, 마그네슘 등의 필수 전해질 성분들이 셀라인 투여를 계속하면 이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기타 필수 우리 전해질들이 부족해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밸런스드 크리스탈 솔루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링거액, 할트만액, 최근에는 조금 더 피지올로직하게 컴포지션이 맞춰진 플라즈마 솔루션들이 있는데 다양한 칼슘이라든지 포타슘 그다음에 우리가 버퍼 솔루션들이 포함된 밸런스드 크리스탈 솔루션들을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겠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혈장 대비 포도당 수액 셀라인, 그다음에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의 구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 저희가 정확하게 맞는 임상적인 상황에 맞게 수액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혈장의 오스몰은 뭐 290 정도고 소듐은 140, 클로라이드는 뭐 간단하게 100 정도, 포타슘은 이제 4.5가 기본이고 뭐 바이카보네이트는 뭐 24, 27 정도가 기본이고 칼슘, 마그네슘 등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포도당 수액은 포도당만 들어있기 때문에 나머지 전해질은 전혀 없고 오스몰은 290보다 조금 낮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셀라인에는 NaCl만 0.9% 들어있기 때문에 소듐과 클로라이드가 피지올로직한 농도보다 조금 더 높게 구성이 되어 있고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같은 기타 전해질은 전혀 없기 때문에 셀라인을 많이 주게 되면 이 클로라이드 부하에 의한 다일루셔널 메타볼릭 애시도시스 같은 것들 위험성들, 그다음에 최근에는 AKI 같은 신장 질환의 어떤 예후 악화 등을 이제 고려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기타 우리 밸런스드 클라리 솔루션, 고전적으로 락테이트 링거 솔루션, 하트만 솔루션도 이제 락테이트 우리 링거 솔루션의 하나의 종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NaCl은 상대적으로 노멀 셀렌보다는 조금 더 낮게 유지가 되어 있고 포타슘과 칼슘이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 락테이트 버퍼가 있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오스몰이 좀 이제 290보다 조금 더 낮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플라즈마 솔루션들은 NaCl도 이제 좀 더 피지올로직하게 맞춰져 있고 포타슘은 조금 더 높게, 그다음에 칼슘 대신에 마그네슘이 구성되어 있고 락테이트 버퍼 대신에 아세테이트 버퍼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들, 그리고 오스몰 농도 자체도 조금 더 피지올로직하게 맞춰져 있다는 특성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생리식염수 내지는 어떤 기타 밸런스 클래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소듐 결핍이라든지 체액량 결핍이 있을 적에 그런 체액량 결핍을 저희가 보충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되겠고, 일반적으로 이제 단순 수분 결핍이 있어서 수분이 물을 줘야 되는 하이드레이션 목적으로 이런 노멀 셀렌이라든지 크리스탈 솔루션들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혈장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kg당 0.5 내지 1ml 정도의 속도로 뭐 한 60kg라 한다면 뭐 시간당 30 내지 40cc 커트라든지 뭐 80커트 정도 사이 정도의 속도로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통은 뭐 1시간에 한 500 정도까지 투여할 수도 있지만 샥이 있는 상태라면 뭐 굉장히 풀드립해서 뭐 1시간 동안에 1~2리터 이상을 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쇼크 등 짧은 시간에 다량을 투여할 적에는 기본적으로 생리식염수를 저희가 고려할 수 있겠고, 검사 소견 같은 것들을 확인한 이후에는 기타 여러 가지 밸런스드 크리스탈 솔루션들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도당 수액, 그 다음에 노멀 셀라인, 기타 뭐 밸런스 클래리 솔루션 외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액 중에서 이제 하이포토닉, 하프셀라인이라는 게 있죠. 하프셀라인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워터 리플레이스하는, 포도당 수액도 저희가 워터 리플레이스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워터 리플레이스가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일부 소듐 결핍이 있으면서 당뇨병 소음수 DK라든지 뭐 레날 페일러 이후에 레날 페일러가 좋아지면서 우리가 다이우레시스가 있는 그런 페이지에서는 수분 어떤 소듐 혈장량의 공급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이제 토니시스가 굉장히 높아서 우리가 이제 포도당 수액은 이제 우리가 오스몰 레이트 250이라고 했지만 하프셀라인 오스몰 레이트는 150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수분도 보충하고 일부 소듐도 보충하면서 할 목적으로 하프셀라인 등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프셀라인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고장식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염분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셀라인 베이스에다 소듐을 더 섞어서 노멀 셀라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솔트가 포함된 고장식염수들을 저희가 쓸 수 있겠고, 심한 저나트륨이 혈증이 있는 실험 소듐이 이제 보통 140에서 135 정도까지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인데 130 이상, 125 이하, 그다음 120까지 아주 심한 저나트륨 혈증이 있을 경우에 부족한 솔트를 보충할 목적으로 고장식염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뭐 세레브랄 솔트 웨이싱이 있다든지 SIDH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어떤 하이포나트륨의 증상이 동반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고장식염수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장식염수를 사용할 적에는 기본적으로 하이포나트리엠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도 실제로 보면은 인트라베스칼 볼륨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이포나트리엠이 있는 경우 잘 못 먹었다든지 이뇨제 사용의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노멀 셀렌과 같은 수액을 통해서 인트라베스큘라 볼륨만 리플레이스를 해도 충분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노멀 셀렌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혹시라도 뇌신경 증상이 있다 환자가 의식이 저하가 있다는 뭐 시저가 있다든지 해서 빠른 교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3% 셀라인 같은 것들 고장식염수를 우선적으로 투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교정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과거에는 이제 컨티뉴어스 인퓨전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혈중 소듐 농도를 증가할 목적으로 시간당 0.5 내지는 1mm몰 정도를 올릴 수 있는 목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3% 셀라인을 투여하게 되겠고 너무 빠르게 교정되면 여러 가지 신경학적 오스모틱 디마일린 신동 같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2시간 내에 8mm 모스몰 6에서 12 이하 그다음 24시간 이내에도 12 이상 교정하지 않는 것을 일반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긴 하겠는데 저희가 너무 갑자기 빠르게 소듐 교정을 하게 되면은 신경학적인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표하는 저희가 델타 소듐 양을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뭐 120ml 오스몰 정도, 밀리몰 정도의 어떤 하이포나트륨에서 125까지 올린다고 한다면은 타겟하고 있는 델타 소듐 곱하기 체중을 곱하게 되면은 저희가 투여할 이제 소듐 양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컨티뉴어스 인퓨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최근에는 이제 3% 셀라인을 조금 더 소량씩 kg당 한 2mm몰 정도, 2ml 정도씩 뭐 한 60kg 정도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120ml 정도를 저희가 한 뭐 10분 내지 30분에 걸쳐서 볼루스 인퓨전 하는 방법들도 최근에 많이 제시가 되고 있어서 임상적인 상황에 맞춰서 컨티뉴어스 인퓨전 내지는 볼루스 인퓨전들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포타슘 부족이 있는 경우 부족한 포타슘을 저희가 수액에 섞어서 저희가 보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KCl을 갖다 수액에다 섞어주게 되는데 KCl 1앰플에 보통은 40m몰 정도의 포타슘이 섞여져 있게 되겠고 보통 이제 포타슘 리플레이스 포타슘이 부족한 경우에 보통 이제 기본 수액에 혼합하게 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포타슘 교정이 주 목적이라 한다고 한다면 포도당 수액이 아닌 식염수에 믹스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당이 실제로 이제 인체에 들어와서 작용하게 된다면은 인슐린에 의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포타슘의 인트라셀룰러 시프팅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포타슘을 교정할 목적으로 저희가 포타슘을 준다고 한다면은 노멀셀렌이나 포타슘을 섞어주는 것이 포타슘 교정 목적에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원칙 자체가 실제로 포타슘을 포도당 수액에 믹스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메인터넌스 플루이드에다가 보통 뭐 덱스로즈 베이스에다가 포타슘을 갖다가 하루에 뭐 반앰플 내지는 1앰플을 섞어서 2리터 정도 저희가 보충하게 되면은 저희가 메인터넌스 플루이드에 보통 이렇게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상태 포타슘이 유지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실제 포타슘 수액에다가 포도당 수액에다 포타슘을 믹스하는 것들도 무방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포타슘을 투여할 적에는 너무 수액을 통해서 너무 많은 포타슘이 한꺼번에 들어갈 경우에는 뭐 플레바이티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카디악 인스테빌리티 같은 것들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포타슘이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수액의 농도의 80m몰 이상을 KCl 2앰플 이상을 1리터에 섞는 것들은 하지 않도록 저희 권장을 하고 있겠고 말초혈관을 줄 적에는 보통 이제 농도 투여하는 속도도 중요한데 1시간에 20m몰, 응급일적인 40m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하루 말초혈관에서는 하루에 한 80에서 120m몰 한 2앰플에서 한 3앰플 정도까지 투여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병실 환자에서 포타슘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리식염수 500에다가 KCl 1앰플을 섞이게 되면은 뭐 1리터당 이제 80m몰 정도의 농도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 한 2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사이를 속도로 해서 투여를 하고 랩을 팔로우업 하면서 부족한 포타슘이 잘 교정되는지 보고 리플레이를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굉장히 포타슘 저하가 심해서 어떤 어리스미아가 있다든지 아주 급성 교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중심 정맥을 확보해서 1리터에다가 뭐 2앰플 내지는 한 5앰플까지 섞은 다음에 시간당 한 20에서 40m몰 정도 하루 이제 200m몰 이하에도 어떤 양으로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실제로 혈장 포타슘 농도를 시리얼하게 팔로우업하고 칼슘 냉도라든지 EKG 모니터링을 잘 하면서 부작용들을 방지하면서 투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액요법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셀라인이라든지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을 주었을 적에 체내 어떤 전해질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좋은 연구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회생 수액으로서 셀라인이라든지 밸런스 클리스테롤 솔루션을 무작위로 배정해서 실제로 살펴보았더니 이제 빨간색 라인이 이제 셀라인을 준 그룹이고, 그다음 파란색 그룹이 이제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을 준 군입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셀라인에는 소듐과 클로라이드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소듐과 클로라이드가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에 비해서 조금 더 높게 인체에 투여했을 적에 농도가 조금 더 높게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셀라인에는 포타슘이라든지 바이카보네이트 같은 다른 성분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투여하게 되면은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에 비해서 셀라인을 투여한 군에서는 포타슘 농도가 낮아질 수 있는 위험성, 그다음 바이카보네이트가 이제 확연하게 떨어지는 위험성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라인과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을 주었을 적에 셀라인은 상대적으로 소듐과 클로라이드 농도를 높이고 포타슘 농도를 낮출 수가 있겠고, 바이카보네이트 농도를 낮춰서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런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셀라인에는 우리가 이제 플라즈마 농도보다도 훨씬 더 높은 농도의 클로라이드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높은 농도의 클로라이드가 이제 혈관을 통해서 부하가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혈관은 신장의 어떤 바소 컨스트릭션을 일으켜서 신장의 어떤 GFR을 떨어뜨릴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신장 질환의 아웃컴, AKA라든지 신장 질환의 회복을 갖다 더디게 한다든지 하는 신장 질환 예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어떤 우려들이 제기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수액 선택에 있어서 셀라인보다는 아무래도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를 쓰는 게 좋지 않겠냐는 최근에 어떤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적에 클로라이드 농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경우에서 실제로 예후가 나빠진다는 역학 연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환자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그래서 식염수를 주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를 주는 것이 좋은 건지, NEJM에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 소개시켜드리게 되면은 IC에 입원한 중환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리서치 스테이지로 인트라베스쿨라 볼륨을 리플레이스할 목적으로 랜더미제이션을 통해서 셀라인을 준 그룹, 그다음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 락테이트 링거 솔루션 내지는 이제 플라즈마 솔루션을 이제 무작위로 배정해서 써보고, 실제 환자의 예후들, 신장 예후들, 사망이라든지 신장 RRT를 갖다가 이제 지속하는 경우라든지 베이스라인 대비 콩팥이 크레아틴이 오른 것의 컴포짓 아웃컴들을 실제로 예후를 저희가 비교를 해보았더니, 실질적으로 이제 이쪽 패널이 이제 밸런스 클레 솔루션, 그다음에 이쪽 패널이 셀라인 솔루션, 셀라인 플루이드를 쓴 군이 되게 되는데, 프라이머리 아웃컴 자체가 유의하게 밸런스드 크리스탈 솔루션 중군에서 낮아지더라.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환자를 대상으로 리서시테이션 플루이드를 쓴다고 한다면은 고전적인 셀라인보다는 밸런스드 크리스탈 솔루션들이 사망이라든지 기타 신장 질환의 예후를 개선시키는데 조금 더 좋지 않겠냐는 연구 결과를 연구자들이 NEJM 발표한 바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연구를 반영해서 후속 연구들도 많이 발표가 되었고, 사실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그러면은 밸런스드 크리스탈 솔루션이 우월하다 그런 결론을 사실 내리고 있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밸런스드 크리스탈 솔루션이 조금 임상적으로는 이론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런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리실험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클로라이드 과부하에 의한 애시도시스가 있기 때문에 인체에 있어서 볼륨 오버, 소듐 부하에 의한 어떤 이데마라든지, 그다음에 레널 바스크 콘스트럭션, 그다음에 이에 의한 어떤 신장 질환 아웃컴들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이런 우리가 이제 폐혈증 등에 있어서 회생수 리서치 폴리션 사용을 고려를 한다면은 셀라인 대신에 이제 이런 밸런스 크리스탈 솔루션들을 최근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겠다는 의견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럼 셀라인이 그러면은 밸런스 크리스탈보다 항상 모든 상황에서 우월하지 못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뇌수술 환자라든지 뇌손상 환자, 그다음에 뇌경색 같은 신경학적인 병변이 있는 환자에서는 뇌부종 예방이 상당히 중요한데, 밸런스 크리스탈 솔루션보다는 이제 노멀 셀라인 자체가 조금 더 오스몰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환자들에서는 특히 이제 고전적인 하트만 솔루션, 링거 솔루션은 피지올로직한 오스몰보다 조금 더 낮게 유지가 돼 있어서 이런 걸 사용할 경우에는 뇌부종 위험 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고전적인 노멀 셀라인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심한 구토가 있다든지 알칼리 혈증, 그다음 저염소 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클로라이드 부하가 어떤 체내의 밸런스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라면은
저희가 이제 리서시적인 플루이드로 노멀 셀라인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실제로 칼륨, 포타슘이 높다든지 전하류톤 혈증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은 굳이 밸런스 크리스탈 솔루션을 줄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포타슘이 없고 소듐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멀 셀라인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게 있습니다.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요구하는 임상적인 플루이드 양 자체가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후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경우 리서시 플루이드를 선택한다면 밸런스 크리스탈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겠고 뇌병변 환자든지 뭐 알칼리 혈증, 저염소 혈증, 구토, 그다음에 고칼륨 혈증, 저나트륨 혈증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상대적으로 노멀 셀라인들을 우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인체를 구성하는 수분량, 그 다음에 혈장량, 혈액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고, 투여하는 수액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분포하는 공간이, 수분의 공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 콜로이드는 인트라베스쿨라 볼륨을 리플레이스하게 되겠고, 크리스탈로이드는 세포 외 공간, 인트라베스쿨라 볼륨 및 인터스티션 공간의 어떤 수분을 갖다가 보충하게 되겠고, 포도당 수액은 이제 전체 수분 공간을 갖다 보충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지만 상황에 맞는 수액을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액 치료의 기본적인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수액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액 치료를 할 적에는 이 환자에서 수액 치료가 정말로 필요한지, 그리고 수액 치료를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리서시테이션 플루이드, 볼륨, 인트라베스쿨라 볼륨을 저희가 보충하는 목적인지, 아니면 부족한 수분을 목적하는 저희가 공급하는 목적이라든지, 그런 목적을 분명히 해야지만 그 목적에 맞게 상황에 맞는 수액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액을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인트라베스쿨라 볼륨 디플리션인 환자일 경우에는 활력 징후를 갖다 회복하고 유효 순혈 혈액량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셀라인 내지는 밸런스 크리스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뭐 수분이라든지 기타 뭐 전해질 결핍이 있는 경우에는 전해질 결핍이라든지 수분이 얼마만큼 부족한지를 잘 확인하고 부족한 양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수액을 통해 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수액을 치료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수액 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해질 장애, 그다음에 뭐 정맥염, 기타 합병증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처음에는 수액 치료가 필요한 임상적인 상황이 있었지만은 수액 치료를 하고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면서 수액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불필요하게 수액 치료를 하지 않는지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액 치료의 어떤 필요성들을 보고 수액 치료를 어떤 적절한 시기에 중단하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뭐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킷베인 목적으로 이제 저희가 수액을 갖다 그냥 단순히 달아놓을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어떠한 저희가 이제 목적 자체가 그냥 라인 유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떠한 수액을 써도 사실 크게 상관없겠지만, 굳이 그런 상황에서 뭐 전해질 수액 같은 것들을 전해질이 추가된 어떤 밸런스 크리스탈 솔루션들을 사용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으시고, 그런 경우라면 그냥 기본적인 노멀 셀라인을 킷베인 정도 목적으로만 뭐 10거트 이하 정도로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것들을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뭐 검사 결과만 보고 사실은 이제 뭐 수액 뭐 이제 처방 임상 진료를 하는 경우들이 사실 경향들이 많은데, 환자를 어떤 상태를 보게 되면 이 환자가 실제로 인트라베스큘라 볼륨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어떤 뭐 수분이 부족하고 전해질이 부족한 건지 구분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뭐 sepsis가 있어서 환자가 굉장히 뭐 의식도 나쁘고 혈압도 떨어지고 뭐 그런 어떤 굉장히 헤모다이나믹하게 언스테이블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이제 그런 인트라베스큘라 볼륨이 명확하게 부족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인트라베스큘라 볼륨을 우리가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회생수액, 뭐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 같은 걸 줘야 할 것이고요. 환자의 활력 징후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뭐 그다음에 실제로 인트라베스큘라 볼륨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포도당 베이스로 된 메인터넌스 플루이드를 줄 수 있겠고, 사실은 그러면 뭐 결국은 환자의 어떤 임상적인 상태, 그다음에 전해질 및 여러 가지 어떤 레버러토리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임상적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